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수험분들, 우리 드디어 소방관계법규를 한번 공부해 보실 텐데요. 저 이 소방관계법규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내가 얼만큼 해야 되지?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요. 소방관계법규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외우기가 너무 애매해.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이 소방법은 자꾸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외웠어도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계속 뭔가 법이 계속 바뀌어요. 뭐 화재가 한번 크게 났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야? 관계법규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완벽하게 외우세요. 아, 이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바뀔 우려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얘죠. 소방기본법. 아, 얘는 대표적으로 좀 안 바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공부할 때 꽤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 보통 6문제가 그쵸? 요 소방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6문제면 보통 30% 정도를 얘가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꼭 열심히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챕터. 그쵸? 다시 얘기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설비하고 설치 유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몇 문제? 7문제. 얘가 7문제. 그래서 얘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한 35%를 차지한다.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얘 그냥 문제 대충 제가 뒤에서 봐보면 중요하다. 이런 것 위주로 좀 공부해 주세요. 라는 거 위주로만 공부해 주세요. 물론 수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또 그래요. 아, 그거 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해가지고 안 했더니만 틀렸다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다 보면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라는 거 위주로 꼭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3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면 3문제에서도 주로 다루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결국 15% 정도밖에 안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얘도 4문제 정도 나와요. 4문제 정도. 그래서 얘도 한 뭐 2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요 부분. 됐어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소방관계법규에서 1장과 2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중요한 파트 찾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1장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소방이 뭘까? 이 뜻 자체, 그쵸? 우리가 일단 소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은 사실 한글이지만 모든 뜻풀이는 거의 대부분의 한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순수 한글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방도 사실 다 뭐야? 한자잖아요. 한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소라는 거는 사라질 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방이라고 하는 거는 막다. 우리 왜 방어하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불을 끄거나 또는 어떻게 화재가 나는 걸 미연에 막는다. 그게 우리가 소방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소방은 화재를 미리 막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됐어요? 예방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알면 물론 저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살짝 보시면 되는 거고, 목적을 봐보면 목적도 관연도 문제에는 존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 일단 가장 봐보면 소방의 가장 기본 목적은 뭐겠어요? 불이 나는 거를 화재가 나는 거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죠. 예방하고 경계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방은 미리 대비하여, 됐어요? 미리 대비해서 막는 거야.
아 이게 화재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서 화재가 날 우려가 없도록 만드는 게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라는 거는 우리 말 그대로 경계 쓰잖아. 군대에서도. 그게 바로 뭐냐면 뜻밖의 사고라든지 그쵸? 또는 뭐 잘못된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화재가 나는 거를 미연에 그런 게 나지 않게끔 시설하는 거고,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어떤 뜻밖의 사고, 어떤 사람 인적, 물적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날 만한 거를 경계에서 미연에 막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하고 경계를 했는데도 화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꺼야지. 진압해야지. 그래서 화재. 근데 우리가 소방은요. 요런 거죠. 요런 거. 우리가 사실 소방 그러면은 대부분 불을 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방법은 물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방의 기본법은 화재뿐만이 아니라 119는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다 119라는 거야. 에 대해서 구조하고 구급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얘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저랑 같이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주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 용어 정의서부터예요. 용어 정의. 일단 용어 정의는 말 그대로 우리 아까 4개 챕터가 있었다고 그랬죠? 소방 기본법, 그다음에 소방 시설. 요게 원래 3장이죠. 요게 3장. 요게 3장. 그리고 여기 2장. 그쵸? 그리고 여기 4장.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짝만 그냥 시험 문제 조금씩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본 거예요. 처음 하니까 용어를. 그러면 이때 용어에 첫 번째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소방대 이런 것들이 있고 관계지역, 관계인 이런 것들, 소방대상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일단 소방본부장은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 이런 거 다 그냥 시도라고 하면 돼. 시하고 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됐어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은 어디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나라에 소방청장이 있어요. 청장. 그렇죠? 청장이 있으면 각각의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시도가 있으면 여기 시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본부장이야.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방대장.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소방대장이라 함은 요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 밑에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소방서장이 있는 거죠. 소방서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현장에서. 그쵸? 소방대를 지휘하는 뭐라고요?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이야. 됐죠? 그러면 소방대도 보셔야죠.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요거 똑같죠?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가 소방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봐. 소방대장이 소방대를 지휘해. 그러면 이때 소방대는 누가 포함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소방공무원 누구라고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됐어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됐죠? 그래서 여기 공무, 의무, 의용. 됐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런 사람들로 조직이 된 게 소방대고 얘를 지휘하는 게 소방대장이고. 됐죠? 자, 그러면 소방대상물. 시험 문제 얘가 일단 기본 문제예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소방대상물이라 하면 참,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재를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원래 이 내용이 되게 많을까 적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소방기본법은 소방관계법규는 진짜 두꺼워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못 외우지. 그러니까 제가 요걸 좀 묶을 수 있는 파트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봐보면 요 내용은 요거하고 조금 안 맞는데 요건 안 맞는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통된 사항으로 묶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 조금의 멘트가 다르면 얘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책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답을 고를 때는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방 대상물 요것도 관연도 문제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셔야 돼요. 일단 소방 대상물은 다야. 다. 그러면 뭘 봐? 이것만. 됐어요? 소방 대상물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는 거야.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 나머지는 다니까. 다음 관계지역. 관계지역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도 앞으로 계속 수업이 나갈 때 관계지역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관계인, 관계지역 이런 말. 그러면 관계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소방 대상물이 있는, 됐어요? 어떤 소방 대상물이 있어? 소방을 하기 위한 대상물. 요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그 이웃한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관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됐어요? 여기 조사만 빠지는 거죠. 소방본부장이 할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관계지역은 조사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내용하고 같은데 조사만 빠지는 거야. 이런 데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관계지역이라 한다. 그러면 관계인이란, 됐어요? 관계인.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화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건 시험 문제로 나온 게 있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관계인은 뭐예요? 그러면 요 소방 대상물 있잖아요. 요 소방 대상물. 요 소방 대상물에 건물주, 세입자, 관리소장, 관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 건물주, 거기에 세입자, 점유자, 됐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거 꼭 공부하십시오. 요거 됐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관계인이라면 이 소방 대상물에 대한 내가 소유주야. 나 거기에서 나 장사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공장에서 나는 임대해서 쓰고 있어. 돼요? 근데 나는 여기를 소유자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소유자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여기를 관리해. 됐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업법 들어갈게요. 공사업법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요건 뒤에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소방공사업법에 해당되는 발주자라 하면 발주자 다 알걸요? 내가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주자는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자, 요렇게가 바로 요렇게가 시설업이야. 요건 시험 문제입니다.
소방시설업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딱 생각해봐요. 설계를 했어. 시공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공사, 시설 공사예요. 됐죠? 시공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됐어요? 발주자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 공사 제대로 하는지 누가 감독해야 되잖아. 감리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감리. 그래서 다 했어. 근데 문제는 여긴 되게 위험한 지역이야. 뭐 다중이용업자, 노래방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화재가 나면 유독성 가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방염까지 해라. 근데 방염을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되니까 방염 처리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방염을 해라 라고 해서 방염 처리까지 소방시설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별거 아니죠?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소방시설 설계업이라 하면 뭐 공사계획, 설계도명,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설계하는 영업이고 시공업은 이 설계도서 위에 있는 이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자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대신 정비해서 시공하는 거야. 됐어요? 정비라는 게 시공 정비야. 하는 영업을 시공이고 감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적법 발주자, 아까 얘기했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관리의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하는 게 감리입니다. 방염 처리업, 방염 대상물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것에서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 목재류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나와요. 방염 처리 영업은 섬유, 합성수지, 합판 목재인데 현장에서 방염 처리업을 하는 건 얘입니다. 뭐 현장. 됐죠? 얘는 만드는 작업에서 만드는 거고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거고 얘는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거예요. 요렇게. 다음 감리원 뭐 요거 쭉 보시면 되겠고 시설업자, 소방시설업자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또 볼까요? 우리가 소방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요게 2장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서 소방시설 있고 소방시설 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소방시설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은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 들어가는 거야. 단, 비상문 이런 거. 비상구, 방화문, 방화. 됐어요? 이렇게 어떤 막아주는 거 있잖아. 우리 비상구도 있고 방화 셔터도 있고 방화문도 있고 이렇잖아요. 요런 거는 요 세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등에 속하는 거야. 등. 됐어요? 그러니까 등은 요거 다 포함되고 거기에 얘네들도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소방시설이라 하면 뭐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구 요걸 빼고 나머지가 다라고 보시면 돼. 소방시설은.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시 해서 무슨 말이에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용품은 뭐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누구라는 거야?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지상에 있는 것 중 대구부에 열려있는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요거 꼭 외우세요. 지금 5년 동안에는 요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원래 관연대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무창층의 기준이야. 됐죠? 꼭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다시 해서 바닥 면적의 전체 개구부가 얼마? 면적의 30분 1
이하가 된다면 걔는 무창층, 창이 없는 층으로 본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요 창의 합계잖아. 여기 합계. 합계가 되는 게 아무거나 다 합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에 내접되는 거. 다시 해서 지름 50cm, 여기 지름 50cm 요 안에 내접되는, 됐습니까? 내접되는 원에 내접되는 크기가 갖고 있는 게 무창층입니다. 됐죠? 이상. 됐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얼마? 1.2m 이내여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야. 지름 얼마? 50cm 이상의 원에 내접되는 거다. 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되고, 빈터 막혀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리고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살 같은 거를 웬만해서는 두지 않죠. 우리가 뭐 방범창이라고 이렇게 두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1층이나 2층 이런 데도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재 시에는.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창층의 개념이 안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합계에 해당되는 거야. 합계. 이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요 합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다음 피난층이라고 하는 거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피난층. 1층 같은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일단 위험물이라 함은 불 붙을 수 있는 거, 인화성, 발화성. 인화라는 건 불 붙는 거고 불을 붙이는 거고, 발화성은 자기 스스로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얘도 누구?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다 법에 대한 기준은 다 누구야? 대통령. 다음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얘도 누가? 대통령이 그 수량을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우리는 지정수량이라고 하고, 제조소라 함은, 됐어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석유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지정 수량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 수량 이상을 나는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해. 그런 거는 어떻게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등이나 하자. 등. 그러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런 것들은 다 등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저장소라 하면 여기 저장소 있잖아. 제조소는 여기서 얘기했고, 저장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저장소고,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그쵸? 취급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 이거 외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얘도 누가? 대통령령으로 위해서 장소고, 주유는 다 알죠?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해서 자동차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연료 탱크에 주유하기 위해서 취급하는 장소가 주유 취급소고, 판매 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그때 뭐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왜 우리 뭐 쉽게 해서 뭐 페인트 그런 데 보면 신나 같은 거. 됐어요? 또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주유 판매소라고 했어. 그건 뭐냐면 석유 판매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드럼에다 석유 갖고 와서 펌프로 받아서 말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네. 그쵸? 아마 이거 듣는 젊은 친구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동네 마을마다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해서요. 말통이라고 해. 그래서 말통에다 석유를 이렇게 따라줘서 집에 와서 골로라고 하죠. 난로. 거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 때우고 이런 데가 있었어. 그게 이제 판매 취급소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는 다 알다시피 배관. 그 다음에 뭐요? 위험물을 이송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아까 얘기했죠? 주유 취급을 하고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외의 장소가 일반 취급소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 번만 좀 쭉 읽어주시고 다음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령은 어떤 것들에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장비 등에 대한 돈 들어가는 대상 사업. 됐죠? 돈 들어가는 사업이야.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율, 얼마큼을 보조할 것인가. 또 위험물 또는 물건 등의 보관 기관의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내용들이야. 전반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사항, 보일러, 난로, 건조, 가스, 전기,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 딱 나라에서 대통령이 정한 거야. 야, 너 이거 이렇게 몇 메다 떨어뜨려서 하고 얘도 몇 도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끔 하고 딱 정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퍼지는 뭐요? 특수가열물의 저장, 취급 이런 거 어디 고무, 면화, 석탄, 목탄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꼭 읽으세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꼭. 자, 다음. 아까 대통령령이 했잖아. 그러면 이번엔 뭐가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대통령은 큰 틀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떤 디테일성이 있느냐.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니까 얘는 좀 더 그래 위 앞에서 막 이런 거든 규정을 정했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 119잖아. 그쵸? 요거 은근히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은 일단 119 종합상황실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봐봐. 이거 운영에 관한 것까지 대통령이 해? 아니지. 그쵸? 어떤 운영, 뭐가 필요해, 뭐가 써야 돼 이런 것들은 다 행정안전부령이야. 다시 해서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필요사항. 됐어요? 그러면 소방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소방력, 다시 해서 인력, 장비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소방 교육, 훈련, 종류, 대상자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종류, 대상자. 요게 어때요? 요거. 같죠?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나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필요한 사항. 그렇죠? 다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그 다음에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이건 나라에서 정해줘야지. 각각 다 다르면 시도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 시도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령에서 크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재조사 방법, 운영, 조사자의 자격, 화재조사에 관한 필요사항.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행정안전부령. 다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장, 서장, 지휘권자고 이런 사람들 지휘하는 자고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휘하니까 책임도 잡아야지. 책임 없이 지휘할 수 없잖아. 책임자가 지휘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봐요. 아까 여기 소방박물관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야? 체험관. 시도별로 체험관을 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 봐보면 막 애들 봐보면 그 뭐더라?
무슨 체험관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소방복 애들이 입어보고 막 불 끄는 그쵸? 그런 거 막 가짜로 이렇게 막 꺼가지고 막 체험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당연히 시도지사니까 시도조례에 따른 거지. 됐어요? 이런 사항. 우리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인데 소방체험관을 설립하는 건 시도지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도 시도조례에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요거 중요하죠. 소방력 확충. 아까 봐보면 여기 소방력이라고 있죠.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데 여기 봐보면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시도지사.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는 자는 시도지사야. 또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요거 시험에서 잘 나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 관리. 이건 누구라고? 시도지사. 됐죠?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요것도 아주 잘 나온 내용이죠. 화재 경계지구.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소방용수 설치 시설의 행정안전부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시도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내용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위험지역이네. 여기 위험지역이니까 여기는 우리는 경계지역으로 잡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도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 세부 관리 기준. 됐죠? 요거는 누구라고? 시도조례. 봐봐. 세부잖아. 세부. 큰 틀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끝일까? 아니야. 엄청 많어. 양은 엄청 많어. 근데 그나마 조금 나오는 거 적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외워? 이거 못 외워.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약간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아까 봤더니만 전체적인 큰 틀이 다 대통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고 지역별로 사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요 내용들이 되는 거지. 그쵸? 이 사람들. 그러면 여기 봐보면 소방청장은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야. 필요사항은. 그러면 소방청장은 그 청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청장은 이거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자야. 그 다음에 박물관도 아까 행정안전부 0이었죠. 그 행정안전부 0에 의해서 얘는 여러분들 청장이야. 청장. 본부장이 아니라 청장. 시도지사랑 맞먹는 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도지사가 더 높잖아. 얘는 장이라니까. 소방청이 장이야. 그러니까 119 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0에 했으면 시도지사 아니야. 야 이거는 119는 내 소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치하고 내가 운영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물관. 아까 행정안전부 0 했잖아. 박물관? 그 박물관의 설립 운영도 청장이 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야. 체험관이 시도지사야. 그거는 그 지역에서 체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수시설은 우리 앞에서 있었죠. 용수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시도조례에 따르는데 그 시설에 대한 지리조사라든지 실시권자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야? 청장이. 그 다음에 소방활동, 교육훈련 이거 다 청장이야. 그 다음에 안전교육사 실시권자, 그 다음에 원인 피해조사권자,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됐어요? 요청. 됐죠? 여기 봐봐.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하는 건 시도지사인데 소방청장이 야 여기 지금 위험해. 여기 지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시도지사가 보고 그렇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지정을 하는 거야. 됐죠? 꼭 보세요. 그래서 요거 봐봐. 이거 봐보면 조사, 실시,
실시 이런 거 운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제로 뭔가 막 하는 사람은 누구야? 소방청장이야.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당연히 본부장이겠지. 그래서 본부장은 요거를 요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권자며 용수 지리조사 실시권자며 예방조치권자고 소방특별조사. 요게 이제 틀리죠.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소방특별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실시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활동 교육훈련자. 그래서 이게 같이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이거 봐봐. 다 겹치잖아 여기. 이거 다 겹치잖아 요거. 그쵸? 다 겹치잖아. 여기 겹치잖아. 그래서 요거를 지금 뒤에서 한꺼번에 표를 만들어 놨어요. 조금 이따 볼 거고 제가 만든 표가 이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소방 활동에 대한 종사 명령. 요거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활동구역에 대한 강제 처분이라든지 피난 명령,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그러면 소방대장은 요게 소방 활동구역을 내가 갔는데 내가 여기 활동을 해야 돼. 여기까지 사람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자. 요거 없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소방 활동에 대해서 야 일로 와서 여러분들 이거 와서 이거 빨리 같이 치워주세요. 이렇게 종사 명령권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에 대해서 야 저거 빨리 치워. 아까 얘기했잖아. 강제 처분을 하거나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 여기 불 나면 여러분들 위험해요. 하고 피난 명령권자.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소방대장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한 요렇게 한번 정리한 걸 볼게요. 요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실시권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겹치는 게 많다고. 그러면 일단 봐봐요. 소방청장만 해당되는 거는 소방령의 동원 요청이야. 그런데 아까 소방활동, 지원, 안전활동, 교육훈련, 원인조사, 그 다음에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 설치 운영 이 것들은 여기까지들은 다 공통사항이라고. 됐어요? 근데 거기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이해 갔어요 이제? 이 표를 어떻게 만든 건지 아시겠죠? 얘가 소방청장서부터 본부장, 서장까지 이 내용이 공통이라고. 근데 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지원활동, 안전활동, 교육훈련들은 대장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둘에 해당되는 거야. 뭐?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 그러니까 내가 응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 또는 예방 조치, 위험 경보.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현장에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 가서 내가 일을 해주고 이러는 거는 본부장, 서장이 하지 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위험 경보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본부장, 서장은 이것도 해당되고 요게 추가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본부장, 서장은 요것도 해당되고 왜? 본부장, 서장이 현장에 가면 대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당된다고. 요렇게. 됐죠? 요렇게. 그래서 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건 요게 해당되지 않아? 요건 요게 해당돼. 라고 보기가 편하겠죠. 또 의용소방대 설치. 의용소방대는 지역이야. 지역. 그래서 매년 이렇게 봐보면 의용소방대를 모집해요. 제가 뭐 조금 할 말은 많지만 인강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쵸? 의용소방대에 좀 문제점이 있는데 좀 얘기 드리기 그렇죠. 아줌마들이 많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소방서장. 됐죠? 소방서장이야. 이런 사람들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고 경비는 누가 부담해? 시도지사. 돈은 당연히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무슨 돈이 있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기본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한번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법규는 원래 굉장히 나열됐죠. 뭐 나열돼 있는데 이걸 시험 문제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 그래요. 여기 교재 되게 얇은데? 이게 얇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는 교재를 그 내용대로 그냥 다 넣어놨어.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든 거는 축약을 했어요. 표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